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를 봤다. 6시 반. 수진이 오기까지 6시간 반. 나는 커피를 내렸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봤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수진이 온다. 그 생각만으로 나는 불안했다. 동시에 기대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싫었다. 나는 뭘 기대하는 걸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녀가 나를 보는 것? 아니면 그저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 커피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저 아내 친구가 놀러 오는 거야. 그게 다야.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침 8시 아내가 일어났다.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잠을 못 자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다. 오늘 뭐 만들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당신이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진짜 대화가 안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 말이 맞았다. 우리는 대화가 안 됐다. 하지만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일시쯤 온대. 점심 같이 먹고 저녁까지 있을 거야. 그래. 당신도 좀 같이 있어줘. 맨날 방에만 들어가 있지 말고. 알았어. 나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아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좀 씻어. 수염도 깎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나는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섰다. 50이 넘은 남자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수염을 깎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왜 수진이 온다는 사실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녀는 그냥 아내 친구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 나도 그녀를 오래 알았다. 하지만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나는 답을 몰랐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주 불쑥 이유 없이.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진정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전 11시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는 그냥 집에 있는 편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랍을 열고 옷들을 꺼내봤다. 어떤 셔츠가 좋을까? 이 바지는 너무 낡았나? 나는 옷을 고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멈췄다. 뭐 하는 거야? 손님 오는데 깔끔하게 입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의지. 그게 다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회색 셔츠를 꺼냈다. 정오가 되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을 청소했다.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쓸었다. 집이 반짝반짝하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다. 손님 오는데 당연하지. 요즘 안 그랬잖아. 오늘따라 부지런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1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다. 아내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왔구나. 문이 열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어서 와. 들어와.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진이 현관에 들어섰다.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봤다. 안녕하세요, 오빠. 응. 어서 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아, 그냥.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청소 엄청 했어. 아침부터.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수진이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뭐 마실래? 커피? 아내가 물었다. 응. 커피 마실게. 여보, 커피 좀 내려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면서 거실 쪽을 힐끗 봤다. 아내와 수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이 웃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내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커피를 거실로 가져갔다. 수진 앞에 커피잔을 놓았다. 고마워요. 응. 나는 내 자리에 앉았다. 아내 옆, 수진 건너편.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확히는 아내와 수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듣고 있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때? 미칠 것 같아. 신입이 들어왔는데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 그래도 후배 생기면 좋잖아. 좋긴 뭐가 좋아. 내가 더 일이 많아졌어. 둘은 웃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수진을 봤다. 그녀는 편해 보였다. 아내와 이야기할 때의 수진은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녀가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당황했다. 그래서 빨리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뭔가를 느꼈다. 그게 뭔지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다. 점심을 먹었다. 아내가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다. 불고기, 잡채, 나물, 찌개.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맛있겠다. 수진이 말했다. 많이 먹어.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각자 음식을 먹으며 가끔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아내가 말했다. 수진아,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무슨 스트레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랑 이것저것. 수지는 말을 흐렸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밥을 먹으며 수진을 봤다. 살이 빠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얼굴이 예전보다 갸름해 보였다. 요즘 잘 먹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 나를 봤다. 네.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왜?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다 귀찮아서. 아내가 끼어들었다. 너 혼자 살아서 그래.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언니도 참.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알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나는 수진과 둘이 거실에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빠도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수진이 물었다. 아, 괜찮아. 저는 한 잔 더 마셔야겠어요. 수진이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내가 내릴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나는 부엌으로 갔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 수진이 커피 좀 내릴게. 그래. 나는 커피를 내렸다. 수진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나는 커피를 컵에 따랐다. 수진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컵을 받을 때 우리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느꼈다. 수진도 느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잠깐 멈칫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거실로 가자.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
네. 수진이 먼저 거실로 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는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도 앉았다. 침묵. 평소 같았으면 불편한 침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아니었다.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다. 오빠. 수진이 조용히 불렀다. 응? 요즘 진짜 어때요? 뭐가? 그냥. 퇴직하시고 나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어떤 게요? 시간이 많다는 게? 할 일이 없다는 게? 외롭진 않으세요? 나는 수진을 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외롭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많이요? 응. 생각보다 많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너도? 네.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나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아내와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외로웠다. 맞아. 내가 말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그냥 참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외로움은 참기가 힘들어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다. 뭐 얘기해? 아무것도. 수진이 빨리 말했다. 그래? 표정들이 심각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요즘 사는 얘기. 아내는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소파에 앉았다. 그나저나 수진아, 너 정말 남자 안 만나? 언니 그만해. 뭘? 너 나이가 몇인데? 얼른 만나야지. 만나면 뭐해? 결혼하면 또 힘들잖아.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오후 3시쯤 아내가 자리를 떴다.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저녁 재료 좀 사야 해. 같이 갈까? 수진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금방 올게. 너 오빠랑 있어.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나와 수진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오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아까 말한 거요. 외로움. 응. 오빠도 진짜 그런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래. 언니랑은 어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아내 친구한테.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없었어. 오래전부터요? 응.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됐어.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필요한 말만 해.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언제 오냐? 그런 말들만. 속마음은요? 속마음? 네. 진짜 하고 싶은 말들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거 있나? 오래 살다 보면 다 없어져. 그럴까요? 너는 아니야? 저는. 수진이 말을 멈췄다. 저는 아직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라서? 아니요. 혼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친구들도,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긴 해요. 근데 진짜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들 듣긴 하는데 이해는 안 해. 그쵸?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오빠. 응?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뭘? 오빠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으니까. 왜 나는 수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내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친구들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저도 왜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나는 시선을 피했다. 아내가 곧 올 거야. 네. 수진도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각자 커피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10분 후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수진이 일어나 도와주려 했지만 아내가 말렸다. 괜찮아. 앉아 있어.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나 좀 도와줄게. 그래. 나는 부엌으로 갔다. 아내는 장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다. 수진이랑 뭐 얘기했어? 별로. 그냥 요즘 사는 얘기. 수진이 좀 외로워 보이지? 응. 혼자 살아서 그런가 봐.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걱정돼. 저렇게 계속 혼자 살면 어쩌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고 나를 봤다. 당신은 어때? 수진이랑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아니. 왜? 그냥. 당신 평소에 손님 오면 불편해 하잖아. 수진이는 손님이 아니잖아. 그래도. 아내는 내 얼굴을 살폈다. 요즘 이상해. 뭐가? 당신. 평소랑 달라.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기분 탓이야. 나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아내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만든 음식들이 또 테이블에 가득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아내와 수진이 이야기했고 나는 듣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수진이 나를 봤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오후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외로움에 대해, 대화에 대해, 이해받고 싶다는 것에 대해.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가 말했다. 나 좀 누워 있을게.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 쉬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또 나와 수진만 남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도 앉았다. 침묵. 언니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오빠는 어때요? 집에서 언니랑 둘이 있으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익숙해. 익숙한 게 좋은 건가요? 글쎄, 편하긴 해. 편한 것과 좋은 건 다르잖아요. 맞아. 우리는 또 침묵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 조금 무거웠다. 오빠. 응? 아까 우리가 한 얘기요. 응. 그거. 언니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지. 고마워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저도 오빠한테 비밀 하나 말할까요? 뭔데? 수진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봤다. 저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오빠가 외롭다고 하셨을 때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수진아, 이상하죠? 아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말을 멈췄다. 이걸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말했다.
나도 그래. 수진이 나를 봤다. 정말요? 응. 나도 너 생각했어. 자주.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긴장되고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빠.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빠랑 있으면 편해요. 이상하게.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언니 친구가 맞아. 하면 안 돼. 근데 하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에서 아내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정신이 들었다. 수진이 빨리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말 했네요.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일어났다.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뭐? 가? 응. 언니 미안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괜찮아? 약 줄까?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야. 수지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아내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 응. 오늘 고마웠어. 수지는 나를 봤다. 오빠도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가.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미안함, 혼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 문이 닫혔다. 아내가 말했다. 갑자기 왜 가려는 거야? 머리 아프다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물었다. 당신 수진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는 무슨. 분명히 뭔가 있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조금 강하게 말했다. 아내는 나를 쳐다봤다. 왜 그래? 아니, 그냥. 나는 일어났다. 나 좀 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나를 보던 눈빛, 그녀가 말하던 목소리.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아.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외로움이야. 퇴직 후에 생긴 공허함이야.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생긴 감정의 틈이야. 수진도 마찬가지야.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야. 그게 다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어젯밤에 잠잤어? 응. 거짓말이었다.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아내는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저녁 회식이 있어. 그래. 알아서 먹어. 응. 아내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열었다. 수진.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다. 나는 전화하고 싶었다. 어젯밤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선을 넘는 거야. 하지만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제, 미안해요. 괜찮아. 이상한 말 했죠? 아니야. 또 침묵. 오빠, 응?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 맞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일까?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냥 혼란스러워요. 나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만 들렸다. 오빠, 응? 우리 이러지 말아요. 응.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말고.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진아. 네. 나중에, 언젠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나중에 보자고, 언젠가 연락하자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그날 저녁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왔어? 응. 아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 아내를 침대에 눕혔다. 물 줄까? 응. 나는 물을 가져왔다. 아내는 물을 마시고 누웠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이렇게 멀어진 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 아내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가끔 생각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그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그랬지. 근데 지금은 할 말이 없어. 아내가 나를 봤다. 왜 그럴까? 나는 아내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수진에게서 찾고 있던 게 사실은 아내에게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왜? 그냥. 미안해. 아내는 눈을 감았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곧 잠들었다. 나는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봤다. 수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선을 밟고 있다. 넘지는 않았지만 아주 위태롭게 서 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넘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 발을 들어 올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나는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수진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커피를 마실 때, 창밖을 볼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맞아. 이러면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지는 아내 친구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나는 유부남이야. 아내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듣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 왜?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늦게 답하고. 바쁜가 보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럴 리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기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야.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직 몸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